사고를 잔인하다 했던가. 네, MTN 증권부 선정 주요 사건 사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슨 사건 처리만 된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그 대내외 악재들이 정말 이 2013년 4월처럼 이렇게 다채롭고 충격적이고 또 정말 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통제 불가할 정도로 한꺼번에 몰아친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거 감안하면 우리 시장은 1900선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참 다행이고 대견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증권부의 이 증권팀 기자들이 선정한 큰 사건들을 정리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떤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좀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증권부의 강은혜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역시 좀 예상대로 셀트리온 얘기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셀트리온 이야기가 아주 시장을 지배를 했는데요. 그 네.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셀트리온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하한가가 살짝 풀리고 있네요. 네. 네, 이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서정진 회장이 갑자기 이제 기자간담회를 해서 지분을 좀 팔겠다, 매각하겠다, 다국적 제약사에게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아주 크게 혼란에 빠졌었는데 오늘도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장중에. 자, 서 회장이 좀 매각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셀트리온 사태 시작은 지난 16일 이 서정진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기자들조차 그 당일에서야 알게 됐었는데요. 이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진행된 이 기자회견에서 서정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외국계 제약사에게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5월에서 6월 현재 셀트리온에서 생산 중인 램시마가 유럽 승인을 허가받게 되면 곧바로 지분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원인으로 이 서 회장이 지목한 것은 바로 공매도였습니다. 공매도 세력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서 회장은 이미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는데요. 이 불법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총 432거래일 가운데 1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이 3% 이상이었던 날이 189일에 달했습니다. 네. 서 회장은 이 공매도 세력이 이처럼 그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또 방안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강 기자가 또 기자간담회 현장에 몇 번 갔었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 서정진 회장을 이제 보니까 많이 좀 지친 듯한 표정이던가요? 뭐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울증에서부터 네. 공황 장애까지 겪을 정도로 이 공매도 세력이 시달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좀 많이 좀 표정도 좀 되게 좀 많이 좀 초췌해 보이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표정도 심각했고 자기가 이런 기자회견을 말하는 거를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전날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네. 밤 11시경에 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미 터져버렸고 큰 사고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좀 이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각하겠다 이렇게 좀 결정이 됐고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건지 그 배경을 두고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죠? 어떻습니까? 네. 소액주들도 이 의견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요. 네. 일단 이 공식적인 의견은 서 회장의 발언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서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로 다음 날이죠. 17일 이 셀트리온 소액주주 동호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셀트리온 소액주주 동호회는 약 5천 명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는 이 소규모 단체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재철 그 소액주주 동호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의견을 밝혔는데 이들의 입장은 일단 서 회장의 지분 매각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주총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회사에 대한 애정과 신뢰도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뭐 그동안 회장의 도주설, 또 임상 실패설,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것에는 개의치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서 회장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날 금융당국의 안일함을 비판하면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제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누구 맘대로 제한하나요? 제가 볼 때는 참 그 ABCD가 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새로운 기술이라고 지금 이제 솔본이라고 상당히 이제 쇠락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한때 2000년 벤처 버블 때 수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새로운 기술을 동호회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약간의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만 나면 개떼같이 넘어들어가지고 그 해당 기자를 언론사를 아주 그냥 난리를 치던 전화해가지고 업무를 마비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도로 가는 게 소액주주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금융당국에서 이제 하도 이제 소액주주가 뭐라고 하고 서정주 회장도 공매도 때문에 참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뭘 어떻게 손보겠다는 얘기인지 좀 실체화되는 구체화되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코스닥 대장주 기업의 그 대표이사가 뭐 공매도 세력 때문에 경영을 제대로 못하겠다, 뭐 공매도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그 시장 여파가 아주 대단했는데요. 뭐 일례로 그 신재용 금융위원장은 뭐 셀트리온권은 공매도 문제인지 판단이 쉽지 않지만 이 지속적인 공매도 투자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작전이나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공매도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시 강화군요, 그러니까. 네네. 공시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도 그렇고 또 공시 규제도 그렇고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뭐 실례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제한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 공매도는 합법적인 매매 수단일 뿐이지 일부 기업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뭐 개별 종목에 공매도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뭐 실제로 그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게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실 이 셀트리온보다 공매도 비중이 더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보면 올 들어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이 코스피의 롯데 하이마트로 18%에 육박합니다. 하이마트였어요? 네네. 이 같은 기간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을 보면요, 5.75%였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그 공매도 비중이 높은데도 별말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셀트리온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오히려 이런 의아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네, 공매도가 지금의 사태의 주범은 아니다. 이런 공감대는 셀트리온이 아닌 다른 그 기관이라든가 투자자에서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그렇게 누구 특정인의 회사, 특정 회사의 대주주의 주장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보면은 어떤 시장 자체적인 자정 기능은 있다. 이렇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부각된 게 이제 원래부터 있던 얘기인데 최근에 주가가 빠지니까 또 이제 언론들이 또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주식담보대출, 네, 주담대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주식담보대출이 있었죠. 네, 뭐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이죠.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우리은행과 농협 등에서 약 2,480억 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열사인 셀트리온 GSC의 주담보를 합치면요, 그 규모가 4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 셀트리온 GSC가 이 비금융기관에서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557억 원을 빌렸다는 건데요. 바로 이 회사가 이 셀트리온 소액주주 동호회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아까 그 이모 회장. 네, 이모 회장. 네. 그런데 이달 들어 이 셀트리온 주가가 30% 넘게 빠지면서 이 대출하면서 맡겼던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서 반대 매매 이 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 회장이 셀트리온 주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긴급 기자회견 당시에요. 이 서 회장이 우리 회사는 5천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 뭐 현금 그 자산에는 절대 어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말과는 달리 이렇게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셀트리온의 그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주식담보대출에 또 여러 가지 실적 논란이 겹치면서 아무래도 이 공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주가는 마이너스 10.5%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거래량이 한 870만 정도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주가가 뭐 사실상 좀 반토막이 났어요. 네, 시총은 반토막이 났죠. 주가도 그렇고. 그 뭐 서정진 회장의 이제 기자회견 이후로 더 많이 좀 매물이 좀 많아졌죠. 네. 아무래도 그 서정진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던 16일을 기점으로 이 주가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6일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주가는 서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 매각 발언이 이제 시장에 전해지면서 주가는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주가는 바로 13%대 추락을 했습니다. 또 이어 18일에는요, 이 서 회장이 자신의 지분 매각 발언을 번복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추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에 나섰는데요. 또 장 막판에 들어서는 셀트리온이 소액주주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또 19일에도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날에는 그 외신 보도가 주 재료가 됐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그 셀트리온이 현재 진행 중인 리툭산 임상 3상 실험이 중단됐다. 이런 기사가 나면서 투심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날 회사 측에서도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냈는데요. 뭐 1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려던 것을 이 계획을 변경한 것뿐이지 임상 실험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나섰지만 떨어지는 주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장 초반에는 뭐 하한가를 달렸는데요. 이 시가총액을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4조 5천억 원에 달하던 시총이 현재 2조 6천억 원 수준까지 쪼그라든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시사하는 바는 참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업계나 시장의 반응,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던가요? 네, 뭐 시장이나 업계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네. 일단 애널들이 가장 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우리투자증권의 경우에는요, 그 서정진 회장의 그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던 당일 아침이었죠. 개장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그 셀트리온이 오는 5월에서 6월 유럽 승인을 받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에 이게 시판이 허용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하다 이렇게 매수 의견을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진 회장의 폭탄 발언 이후 애널들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또 매각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에 진행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봐야지 향후 전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을 계기로 해서 뭐 바이오주에 대한 그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뭐 심지어 제2의 황우석 사태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애널들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이 아니라 뭐 기업의 신뢰도나 도덕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주 전체에 대한 뭐 우려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입니다. 자, 앞으로 셀트리온은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지, 남아있는 변수가 어떻게 있을지 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짤막하게 보면 일단 셀트리온에 남아있는 변수로는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뭐 담보 가치가 또 하락을 하게 되니까 뭐 추가 담보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서 뭐 지배 구조가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또 메리츠 종구증권이 셀트리온에 대여한 30억 원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뭐 다른 금융기관들도 조기 회수에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5월, 6월에 결정되는 유럽 승인 여부인데요. 램시마 유럽 네. 승인. 네. 뭐 이제 원래 그 당초 이제 에놀드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이 유럽 승인이 뭐 아직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뭐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여부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일단 뭐 셀트리온 측에서 뭐 다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서정진 회장의 말을 봐서도 어느 정도 좀 허가 받을 걸로 얘기가 오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유럽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요, 셀트리온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그 셀트리온 판매사죠. 그 셀트리온 제약의 재고 자산이 2011년 3,800억 원에서 2012년 6,700억 원으로 뭐 2배가량 크게 불어났습니다. 네. 뭐 회사 측에서는 제약 산업의 제약이 아니라 헬스케어죠. 네, 그렇죠. 헬스케어죠. 네, 맞습니다. 헬스케어죠. 이 뭐 제약 산업의 특성상 뭐 재고를 뭐 6개월에서 1년치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뭐 유럽 승인을 받게 되면 이게 모두 매출로 다 전향될 거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승인을 받지 않게 되면 이 재고를 또 다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실적 같은 것도 다시 한번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준비한 표를 보면서 그동안의 저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리포트를 남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자, 제목을 쭉 보시면서 셀트리온, 네, R&D의 연구개발이죠. R&D 한 해에 1,000억 안팎 투자해왔던 회사인데, 네, R&D 가지고도 이제 회계 논란이 있죠. 네. 네. 대부분 다 이제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부풀려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저 보면은 절대 강자, 뭐 개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휘황찬란한 그런 그 리포트들이 매도라든가 중립을 쓴 리포트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립이면 아예 안 쓰더라고요. 이 애널리스트들. 좀 매수를 해서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다못해 중립이라도 써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안 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썼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렇죠. 그냥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증권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는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오늘 셀트리온 얘기 좀 잘 정리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좀 이슈가 많은데 잘 좀 따라가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